여러분은 나의 요청을 거절하는 사람들과 대면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왜 나의 요청을 거절하지? 라고 고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제시사항을 거절하는 이 고객을 보고 왜 우리의 제시사항을 거절하시지? 또는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이 우리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잘 수긍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위주교육 컨설팅 홍선영입니다. 서비스 현장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이 우리의 이야기에 잘 수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꼭 불만 고객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내가 요청하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그리고 특히나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 어떻게 고객에게 요청을 하면 이 고객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보다 더 호의적으로 수긍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 착안해서 책을 읽었고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 요청을 하는 일은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 거절에 대한 불안감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요청을 받는 사람 입장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요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거절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 또는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들이 일상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요청을 거절하는 이유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와 상대방, 타인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비교하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느낌, 감정적인 느낌이 들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거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은 쉽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공정하지 않다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는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제안은 거절을 한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심리학자들이 2명씩 그룹을 나누어서 돈을 나누어 갖는 실험을 시도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는 돈을 두 분에게 나눠 갖도록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한 분은 내가 얼마를 가질 테니 당신은 얼마를 가지세요 라고 해서 상황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는 분이 한 분이 있고요. 다른 분은 그 상대방이 이야기한 그 제시에 수긍을 하거나 거절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10만 원이라는 돈을 많은 분들이 5만 원, 5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경우에 상대방이 맞아, 이건 공정해 라고 해서 그 돈에 수긍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배분을 달리했을 때예요. 나는 7만 원을 갖고 너는 3만 원을 가져. 이렇게 다른 배분을 했을 경우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3만 원이라도 받게 되면 나에게 이득이잖아요. 하지만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내가 비록 0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 부당하고 억울한 감정이 들었을 때는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요청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상대방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대화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 제안이 얼마나 공정한 제안인지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제안을 할 때 반드시 강조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공통 경험과 감정을 강조하라입니다. 나도 상대방과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고객님, 저라도 그런 감정이었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왠지 이런 말들이 썩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표현들을 듣고 나서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 이 표현하는 억양이나 음성, 눈빛 이런 것들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대목입니다. 결국 같은 감정임을 표현하는 이 공감의 표현은 화술, 말의 내용보다도 어떠한 느낌으로 전해지는지 이 감정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함께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표현으로는 저도 고객의 문제를 고민해 보겠다. 회사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통의 목표임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 최종적인 목표와 같다라는 것을 언급해 드리는 거고요. 고객이 아닌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목표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 목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상대방이 내가 요청하는 이 요청 사항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도록 말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이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왜 이러한 요청을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행되는 상황들을 알려주고 처리된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꼭 고객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떠한 요청을 누군가에게 했을 때 이 요청 상황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에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하면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이 요청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요청을 수긍했을 경우에 어떠한 이점이 있다,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부각시켜준다면 훨씬 더 선택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부각시킨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 또는 불만 고객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고 제안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우리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번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